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사건을 함께 살펴보고 그 속에 숨겨진 의문점들과 사실관계를 차근차근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다룰 사건은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세상에 알려지면서 정말 많은 분들에게 충격과 분노를 안겨준 사건입니다. 현직 청주시 의원이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 아마 뉴스나 기사를 통해 접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터질 게 터졌다라는 반응부터 시작해서 권력을 가진 지역 정치인이 그것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이런 범죄에 얽혔다는 사실에 많은 시민분들이 허탈함과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계십니다. 전직 형사로서 그리고 한 사회의 어른으로서 이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가슴이 참 답답해집니다. 하지만 사건의 표면적인 보도만 보고 분노하고 끝낼 수는 없겠죠. 과연 이 사건의 내면에는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는지, 당사자의 주장은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떤 부분이 부자연스러운지 오늘 저와 함께 차근차근 파헤쳐보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언론 보도와 경찰 조사를 통해 확인된 객관적인 사실관계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사건의 중심에 있는 인물은 현직 청주시 의원이자 모 회사의 전무직책을 맡고 있는 65세 A씨입니다. 피해자는 미성년자인 가출 청소년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 및 제보 내용에 따르면 사건은 피해 아동의 아버지가 경찰관으로부터 충격받지 마시라는 안내와 함께 사건 경위를 접하게 되면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피의자인 A씨는 해당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거나 성매매를 한 장소로 특정된 곳에서 만남을 가졌고 성관계 사실 자체는 발생했던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반면 피의자인 A씨 측의 입장은 전혀 다릅니다. A씨는 현재 강력하게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A씨의 주장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상대방이 중학생이나 미성년자인지 전혀 몰랐다. 대가성 성매매가 아니라 서로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일이며 성매매 혐의는 억울하다. 여성이 누구인지, 뭐 하는 사람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 즉, 성관계 자체의 존재는 인정하면서도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는 점과 대가성이 있는 성매매였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전직 형사의 시각으로 이 사건의 진술과 정황들을 하나씩 검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A씨는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사 현장에서 성범죄나 미성년자 관련 사건을 조사할 때 피의자들이 가장 흔하게 내세우는 변명이 바로 나이 인식을 못했다, 성인인 줄 알았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형사로서 생각해보면 65세의 사회적 경험이 풍부한 성인 남성, 그것도 기업의 임원이자 지역사회의 구의원이라는 사람이 10대 중학생 나이에 가출 청소년을 만났을 때 나이를 전혀 가늠하지 못했다? 이게 정말 우연입니까? 차림새나 말투, 행동 패턴, 그리고 만남이 이루어진 시간대와 장소만 보더라도 상식적인 어른이라면 직관적으로 위화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에는 만남이 이루어지는 플랫폼, SNS 등의 특성 자체가 이미 비정상적인 만남의 경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몰랐다라는 한마디로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전형적인 방어 기제로 볼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잠깐만요.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진술이 있습니다. A씨는 성관계는 한건 맞지만 성매매는 아니다. 금전적 대가성이 없었고 나도 억울하다 라는 취지로 주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면서 대가성만 부인하는 이 논리적 모순입니다. 아무런 친분관계도 없고 인적 사항도 모르는 상태에서 만난 사이인데 대가성이 없는 성관계였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관계성으로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뜻입니까? 경찰 수사에서 대가성을 입증하는 것은 계좌 이체 내역, 현금 인출 기록, 모바일 상품권 송금, 혹은 만남 전후의 문자 메시지 및 대화록입니다. 얼마를 주겠다, 택시비를 주겠다 같은 사소한 금전적 약속조차도 법적으로는 성매매의 대가성으로 인정됩니다. 본인은 억울하다고 하지만 수사 경험상 이러한 대가성 부인은 형량 감경이나 혐의 벗어나기를 위한 법리적 주장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럼 경찰은 향후 이 수사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수사 기법과 논점의 확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현재 경찰 수사의 핵심은 디지털 포렌식과 동선 추적입니다. 피의자의 휴대폰, 피해자의 휴대폰을 포렌식하여 두 사람이 주고받은 모든 메시지, 앱 접속 기록, GPS 주행 기록, 그리고 금융거래 내역을 샅샅이 뒤지고 있을 겁니다. 경찰이 이러한 증거를 수집하는 동안 피의자가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대화 내용 중에 학교 안 가니? 며칠생이니? 혹은 교복이나 가출과 관련된 언급이 단 한 줄이라도 나온다면 미성년자임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그대로 인정됩니다. 현대 수사에서는 입으로 하는 진술보다 통신기기와 디지털 흔적이 훨씬 더 정확한 증거가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이 사건이 가지는 사회적 구조 문제를 바라봐야 합니다. 65세의 지역 정치인, 전무라는 권력과 재력을 가진 인물과 갈 곳 없고 보호받지 못하는 미성년자 가출 청소년. 이 두 사람 사이에 과연 대등한 관계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이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우리 사회의 취약한 미성년자들이 범죄의 표적이 되기 얼마나 쉬운지, 그리고 권력을 가진 자들이 그 취약점을 어떻게 악용하는지를 보여주는 씁쓸한 단면입니다. 우연이 너무 많이 겹칩니다. 나이도 몰랐고, 미성년자인지도 몰랐고, 성매매도 아니었다? 이 모든 부자연스러운 변명들이 겹치는 확률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인 범죄의 구성 과정의 확률이 높습니다. 오늘 다룬 내용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현직 청주시 의원의 미성년자 성매매 의혹 사건. 피의자는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미성년자인지 몰랐다, 성매매가 아니었다며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직 형사의 눈으로 볼 때, 그리고 객관적인 정황과 상식의 기준에서 볼 때, 피의자의 진술에는 수많은 모순과 부자연스러움이 존재합니다. 경찰의 정밀한 포렌식 수사와 대가성 입증을 통해 조만간 명명백백한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법 앞에 성역은 없어야 하며, 특히 사회적 모범을 보여야 할 정치인이나 권력자일수록 미성년자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단순히 자극적인 뉴스나 가십거리로만 소비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거리로 내몰린 수많은 가출 청소년들이 범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이를 악용하려는 어른들의 검은 손길이 존재한다는 점을 우리 사회가 다시 한번 뼈저리게 인식해야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사건과 피의자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단순한 억울한 오해일까요? 아니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뻔한 변명일까요?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나은 사회와 정의로운 수사를 응원하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더욱 날카롭고 깊이 있는 사건 분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